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4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참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멘붕이 됐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아마 제가 그 편집하는 능력이 있고 그랬으면 아마 그분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저에게는 아직 그럴 능력도 없고, 저에게는 지금 이 새벽 시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차라리 그 편집을 하는 시간보다 다시 찍는 게 저에게는 낫죠. 저에게는 진짜 5분, 10분이 소중한 아침 시간이거든요. 빨리 6시 반까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랑 그리고 글 쓰는 것을 마치고 그 아침 운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네, 다시 찍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시 40분이 돼 버렸네요. 약간 좀 급한 마음이지만 좀 릴렉스한 마음을 가지고, 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도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는 책이고요. 네, 오늘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선다싱의 교훈이라는, 네, 글입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선다싱의 교훈. 인도의 성자,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어느 날 다른 도행자와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다. 그러다 추위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도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 그냥 가자. 선다싱이 머뭇거리자 동행자는 혀를 차며 가버렸다. 결국 선다싱은 혼자서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걷기 시작했다. 선다싱의 땀과 열기에 등에 업힌 사람도 몸이 녹으면서 살아났다. 얼마쯤을 가다가 선다싱은 죽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동행자였다. 같이 살려고 한 선다싱은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만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때면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선다싱이 성자였기 때문에 한 남자를 들쳐업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 지친 몸으로 한 사람을 업어 살려냈기에 성자가 된 것이다. 형편이 좋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처럼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성자가 가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삶도 명상도 궁극의 목표는 함께 잘 사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멘붕이라서, 네, 막 발음도 꼬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예전부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언젠가 이 이야기를 글로도 쓰고 싶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랬는데 오늘 확실하게 배웠어요. 이게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의 이야기구나라고 확실하게 배웠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음,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것, 그리고 저의 목표인 이타주의자. 네, 그런 것 같이 고민을 좀 했고요. 전에도 알았지만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함께 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쳐업고 간 덕분에 내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 거고, 이처럼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분이 보면은 그 이제 그 책에는 머뭇거렸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미 그 '이 사람을 살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면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은 삶의 목표의 그 지향점 같은 게 정확하게 있었던 것. 일단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근데 들쳐업고 가는 게 그냥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제대로 세워 놓느냐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확실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고민은 하겠지만 아마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글에도 많이 썼으니까 나의 사명은 글과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나만의 평생 내가 들고 가야 될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딱 정해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면서 가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지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앞에 정해졌을 때 이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면서 이 선다싱이 얘기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는 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삶의 목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저에게는 사명 그리고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가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형편이 좋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도 내가 그런 꿈에 대한 방향성, 비전, 사명이 없다면은, 내가 조금 더 잘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품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을 못 하겠지만,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그렇게 정해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변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러는 식으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왜냐면은 지금 요즘에 환경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 에너지 같은 거를 절약을 해야 화력 발전소가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적게 생성이 되고, 그게 되게 미약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게, 내가 힘들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은 미세먼지가 좋아지면 결국은 누가 좋아진다고요? 결국에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내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를 살려놔야 나중에 내 후대에 내 자식들이 먹고 살 때 그들을 위한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를 정화하는 그거 운동을 계속하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 내 자식을 위한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책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을 들쳐 업고 가니까 그 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줘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나면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만약에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옆에 할머니가 되게 뭐 계단을 뭐 힘들게 오르고 계신데, 그냥 좀 짐을 내가 들어 드린다거나, 그리고 뭐 그것도 힘들면 지하철에서 뭐 내 앞에 되게 연세 드신 분이 서 있는데, 나도 정말 힘들지만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하면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고, 근데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그걸 이렇게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눈 감고 있을 때 그냥 내가 그 찜찜하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되게 찜찜하고, 그냥 하루 종일 찜찜하기도 하고, 적어도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찜찜하잖아요. 뭐 그러는 게, 반대로 그런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남을 돕고 나면 굉장히 나에게 만족감이 오고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는 것처럼, 어 결국에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에는 그게 다 나에게 영향이 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작은 만족감 때문에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나에게 뭐 쓰담쓰담 "너 정말 잘했어." 하면서 그런 효과들, 결국엔 나를 살리는 효과들이 생겨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 봤던 건, 이제 그렇게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들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사회를 이제 정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자선단체를 운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신영준 박사님, 고영성 작가님,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사회, 정확하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 독서 모임이나 그런 무료 활동을 통해서 그 뭐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무료 프로그램 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변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 부조리를 이렇게 좀 파헤치고 그 집어내서 이제 고발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검사, 판사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악을 찝어내서 정의 구현을 하시는 이제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손길을 주는 거고, 반대쪽으로 악의 더러운 것을 없애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예 가치관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가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의 경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부와 명예가 올라가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서도 부와 명예가 올라가면 그 궁극적인 내 삶의 목표인 그런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와 명예가 왔을 때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그게 다 그 거짓된 행동이 것처럼 그 매도가 돼 버리면서 전체적인 그 본인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가치관을 꼭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의 가장 메인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 말. 그리고 이 글을 저는 그 제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드시 그 사명을 꼭 그 머릿속에 늘 다지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게 정말로 매일매일 이렇게 무언가가 하는 게 참 힘든 게 저도 좀 반성을 해요. 오늘도 지금 읽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녹음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업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성이 되는 게 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걸 하시면서도 콘티를 짜 놓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콘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글을 읽어 보고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뭐 독서할 때처럼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해 놓고 이 메모에 있는 걸 바탕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두서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해 보고 음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는 지금 이 영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게 저에겐 더 메인이기 때문에 영상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핑계로 이렇게 그냥 뭐 '에이 즉흥적으로 생각되는 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이러는 생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않나. 제 스스로 좀 만족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예의도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반성합니다. 조금 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 보고 어떻게 해야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거지만 이 영상 주는 것도 좀 조금 더 제가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